네, 카툰 컬리지 분자세포 생물학 7장 신호전달 오늘 5번째 시간이에요. 네, 역시 매번 찾아오는 광고 시간 교보문고 사이트입니다. 자, 매장 제거 볼게요. 광화문 강남에 한 곳씩 있습니다. 직접 가셔가지고 잠실은 팔렸네. 직접 가셔가지고 픽업할 수 있어요. 네, 어제까지 이제 PKC 포스폴라이페즈 C 신호전달에 대해서 배웠고요. 오늘은 그러니까 프로테인 카이네이즈 A, 사이클릭 AMP 디펜던트 프로테인 카이네이즈도 있었고, 프로테인 카이네이즈 C, 캘슘에서 따온 거라고 그랬죠. 프로테인 카이네이즈 C도 있는데 A하고 C는 있는데 왜 B가 없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프로테인 카이네이즈 B라고 이름을 붙인 사람들이 있어요. 원래는 AKT라는 바이럴 온코진 프로덕트로부터 유래된 이름인데, 이 카이네이즈가, 그런데 PKA도 있고 PKC도 있으니까 이걸 그냥 PKB로 부르자 하고 중간에 끼워 넣자 하고 이름을 붙인 감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테인 카이네이즈 B 또는 AKT 시그널링이라고 하는데, AKT라고 많이 해요. 어제 얘기했듯이 뭐 ACT라고 발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ACT 발음이 하기 불편하죠. 그래서 그렇게는 안 불러요, 되게. 그리고 이제 PI3K slash AKT 이렇게 쓴 이유는 PI3 카이네이즈가 AKT의 활성을 조절하는, 우리가 업계 용어로 업스트림이라고 그러죠. 윗단계에 있는 신호전달 효소라는 거죠. 그래서 PI3 카이네이즈가 활성화되면, PI3K가 활성화되면, 뭐 PI3 카이네이즈라고 해도 좋고 PI3K라고 해도 좋고, 활성화되면은 그 다운스트림 밑단계에 있는 AKT의 활성이 증가한다는 거죠. PI3 카이네이즈 AKT 신호전달에 대해서 볼게요. 여기 보시면 멤브레인, 포스포리피드, 인지질 이중막이죠. 이쪽은 바깥쪽, 이쪽은 안쪽. 자, 보시다시피 역시 PI3 카이네이즈의 서브스트레이트, 기질은 인지질 이중막 중에서 안쪽에 있는 여기가 바깥쪽이고 여기가 안쪽이죠. 안쪽에 있는 인지질 구성 성분 중에 하나인 파스파티딜 이노시톨인데 여기 4번하고 5번 탄소에, 이노시톨에 4번하고 5번 탄소에 포스페이트가 하나씩 더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파스파티딜 이노시톨 그리고 4번, 5번 4, 5 비스포스페이트, 그죠? 그래서 우리가 줄여서 PIP2라고 불러요. PIP2, PIP2. 자, PI3K는 포스포이노시타이드 3 카이네이즈. 포스포이노시타이드 3 카이네이즈라서 이름이 포스포이노시타이드의 이노시톨 부분에 3번 탄소, 여기 3번 탄소 비었죠? 3번 탄소, 여기 3번 탄소가 비었죠? 거기에다가 그 위치에다가 포스페이트를 하나 더 붙여준다. 그래서 이름이 포스포이노시타이드 3 카이네이즈예요. 잘못 생각해서 뭐 포스페이트를 뭐 3개 붙여준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노시톨에 요 3번 탄소에 포스페이트를 붙여준다. 그래서 이름이 PI3K, PI3 카이네이즈라고 주로 불러요. 그래서 PI3K는 PIP2, 파스파티딜 이노시톨 4, 5 비스포스페이트를 서브스트레이트로 해서 ATP에 있는 포스페이트를 3번 탄소, 이노시톨 3번 탄소에 붙여줘가지고 뭘 만드냐? PIP3, 파스파티딜 이노시톨 3, 4, 5 트리포스페이트를 만들어요. 나의 이름은 PI3K, PI3 카이네이즈. 나는 단백질 인산화 효소가 아니고 지질 인산화 효소야. PI3K는 지질, 그죠? 지질에다 포스페이트를 붙이니까 지질 인산화 효소죠. 리피드 카이네이즈예요. PIP2에 이노시톨 3번 탄소를 인산화시켜서 PIP3를 만들지. 자, PI3 카이네이즈는 두 개의 서브 유닛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기 초록색으로 그린 게 P110, 분자량이 110kD니까 이름이 P110이겠죠. 그리고 여기 노란색으로 그린 게 P85, 분자량이 P85kD니까 P85라고 부르겠죠. PI3 카이네이즈의 P110 서브 유닛은 캐탈리틱 서브 유닛, 실제로 이 반응을 촉매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P85 이 부분은 레귤레토리 서브 유닛, P110의 캐탈리틱 액티비티를 조절해주는 그러한 부분이에요. 이 P85는 여기에 보시면은 SH2 도메인이 있죠. SH2 도메인이 있어서 포스포타이로신에 붙어서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옆에 리셉터가 있고 라이간드가 붙고, 그죠? 여기
포스포타이로신이 생기게 되면은 P85하고 붙어가지고 활성화되어서 P110까지 활성을 늘려주죠. 그죠? 그래서 이 PI3 카이네이즈는 핍2를 핍3로 만드는 그러한 리피드 카이네이즈고, 제가 이렇게 집게발을 그리면 얘는 뭘 떼어내거나 자르는 그러한 효소죠. 이 P10, 이 친구는 반대로 핍3를 핍2로 만드는 이 역반응을 촉매하는 효소예요. 역반응을 촉매하는 효소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많은 종류의 생화학 반응 중에 한 효소가 정반응, 역반응을 모두 촉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정반응은 주로 PI3 카이네이즈가 촉매하고, 이 역반응 핍3가 핍2가 되는 반응은 P10이라는 포스파테이즈죠. 포스파테이즈. 뭐 중요한 뭐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닌데, 이 P10은 리피드뿐만 아니라 프로테인에 붙어 있는 포스페이트도 떨어뜨리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리피드 프로테인 듀얼 포스파테이즈라고 부르죠. 안녕, 나는 PI3 카이네이즈를 처음으로 발견한 루이스 켄틀리라고 쓰고 루 켄틀리라고 읽는다. PI3 카이네이즈는 촉매 단위체 캐탈리틱 서브미신 P110과 조절 단위체인 P85로 이루어져 있죠. 유명한 과학자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학회, 제가 다니는 모든 학회에 가면 항상 웬만하면 와 계세요. 자, 그래서 이분의 강의로 한번 PI3 카이네이즈를 배워보죠. 자, PI3 카이네이즈의 활성에 의해서 세포막에 핍3가 많아지면 PI3 카이네이즈가 핍3를 만든다고 했죠. 핍3와 결합하는 도메인, pH 도메인, 플렉스트린 허몰로지 도메인. 자, 새로운 도메인이 하나 나왔어요. 지금까지 배웠던 도메인, SH2 도메인이 있었죠. 포스포타이로신과 결합하는 도메인. 반면에 pH 도메인은 핍3, 파스파티드 리노시톨 345, 트리포스페이트와 결합하는 그러한 도메인이에요. 그래서 pH 도메인을 가지고 있는 AKT와 그리고 PDK1이라는 효소가 이 핍3를 인지해서 멤브레인으로, 셀 멤브레인으로 세포막으로 이동하게 돼요. 모이게 되는 거죠. 이때 똑같은 pH 도메인을 가지고 있는 AKT와 PDK가 있는데, PDK1은 AKT를 인산화시켜서 포스포릴레이션 시켜서 활성화시켜줘요. 어디에? 트레오닌 308번 레지듀에, 트레오닌 308번 잔기에 인산화를 시켜줘요. 번호 같은 거 중요하지 않아요. 이때 PDK1에 의해서 AKT가 인산화되고 308번에, 트레오닌 308번에, 그리고 mTORC2, mTOR 컴플렉스 2라는 mTOR라는 여기 보라색 단백질이 있는데 그 외에 다른 놈들이 많이 있죠. 릭터라는 이름 요 정도만 외워두세요. mTOR 컴플렉스 2가 또한 AKT에 473번 세린을 인산화시켜주기도 해요. 그래서 PDK1에 의해서 AKT가 인산화되고 mTOR 컴플렉스 2에 의해서 세린 473번이 인산화되면 AKT가 완전히 fully 활성화되는 거죠. 완벽하게 100%. 그래서 한 군데만 인산화시키면 좀 활성화가 좀 적게 되고, 두 군데가 다 인산화되면 완전히 활성화된다고 보면 돼요. 자, PDK1이 트레오닌 308번을 인산화시키는 것은 오랫동안 잘 알려져 있었는데, AKT의 세린 473번을 인산화시키는 효소는 그동안 한참 동안 오랫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2005년에, 여기 최근이라고 했는데 이미 15년 가까이 돼가는데 2005년에 논문이 나왔죠. 그래서 mTOR 컴플렉스 2, mTORC2가 세린 473번을 인산화시키는 카이네이즈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났어요. 그 전까지는 AKT의 오토포스포릴레이션에 의해서 473번이 인산화된다.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다른 인티그린 링크드 카이네이즈에 의해서 인산화시킨다는 논문도 있고 그랬는데, 최종적으로 이제 완전히 못을 박는 논문이 나왔죠. mTOR 컴플렉스 2가 세린 473번을 인산화시켜서 AKT를 완벽하게 fully 액티베이션 시킨다. 아무튼 저렇게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활성화된, 복잡하지도 않죠. pH 도메인을 가지고 있으니까 멤브레인으로 모이고, AKT는 세포 내에서 많은 단백질을 인산화시켜서 셀 서바이벌을 촉진시킨다. 그렇죠? 좀 전에 아니라 지난 시간에 배웠던 맵 카이네이즈 패스웨이가 셀 프롤리퍼레이션에 주로 관여한다고, 셀 성장이죠, 성장 및 분열에 주로 관여하는 카이네이즈 패스웨이라고 생각한다면은, AKT 패스웨이는 죽어야 될 세포가 죽지 않고, 비속어 표현은 아니에요. 개기고 살아남는 서바이벌,
증가시키는 pathway라고 생각하시면 어느 정도 맞아요. 자, 그래서 AKT가 활성화되면 어떻게 될까? AKT가 좀 전에 활성화됐죠. 두 군데 포스폴리에이션이 되어서 AKT도 역시 카이네이즈니까 다른 친구들을 인산화시켜 주겠죠. 다른 많은 서브스트레이트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셀 서바이벌, AKT가 활성화되면 셀 서바이벌, 셀 생존이 증가하기 때문에 뭐를 억제시키냐? 에이퍼토시스, 세포 예정사, 세포가 사멸하는 것을 억제를 시켜줘요. AKT가 억제 이렇게 표현하면 억제죠, 억제. 그래서 여러 가지 아래 단계 효소들을 인산화시키는데, 자, 세포 사멸과 관계된 게 여기 하나 있고, PBAD, 그리고 caspase-9, 그리고 FOXO. BAD부터 볼게요. BAD는 AKT에 의해서 인산화가 되면은 활성화되는 게 아니라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포스포BAD가 되면은 BAD는 원래 BCL2라는 엔티 아포프토릭 세포 사멸을 억제하는 그러한 단백질을 붙들고 있는데 붙들고 기능을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BAD가 인산화가 되면은 BCL2가 BAD로부터 풀려나요. 그러면 풀려난 BCL2는 누구를 저해하느냐? BAX라는 프로아포토릭 아포프토시스를 증가시키는 단백질을 저해해요. 이 BAX라는 단백질 여기 삽자루로 들고 있죠. 미토콘드리아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에이포토시스를 증가시키는 그런 단백질인데 BCL2가 BAD로부터 풀려나면은 BCL2가 BAX와 결합해서 BAX의 활성을 저해하게 돼요. 이게 첫 번째 세포 사멸을 억제하는 AKT의 메커니즘이고요. BAD를 인산화시켜서 두 번째는 캐스페이즈9이라고 에이포토시스를 유발하는데 이니시에이터 캐스페이즈죠. 캐스페이즈가 활성화돼야지 에이포토시스 과정이 진행되니까 얘를 갖다 인산화시켜서 역시 불활성화시켜요. 또 마지막 세 번째 폭소라는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있어요. 원래는 핵안으로 들어가서 폭소 결합 부위 DNA에 결합해서 폭소 의존적인 세포 사멸 유전자 대표적인 게 이제 파스트 라이간드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트랜스크립션 시키는데 폭소가 핵안으로 들어가야지 일을 하는데 트랜스크립션 팩터니까 핵안으로 못 들어가게 해요. 누가? 14-3-3이라는 재미있는 이름을 가진 일종의 스캐폴드 프로테인이에요. 인산화된 것 같은 것을 인지해가지고 결합해서 작용을 방해한다든가 그런 기능을 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AKTA에서 특별히 폭소가 한 군데가 아니라 세 군데가 인산화되면은 평소에는 14-3-3하고 결합을 안 해서 핵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인산화가 되면은 인산화된 것을 14-3-3이 인지해서 붙잡고 핵안으로 못 들어가게 해요. 그래서 세포 사멸 유전자를 발현 못 시키는 거죠. 이렇게 AKT는 주로 셀 서바이벌에 관여하고 뭐를 통해서 BAD, 캐스페이즈9, 폭소의 인산화를 통해서 그리고 또 AKT는 메타볼리즘 대사에도 특히 포도당 대사에도 관여를 해요. 그래서 GSK3베타 세포의 대사를 조절하는 GSK3베타 글라이코겐 신테이즈 카이네이즈죠.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 순간이 올 거예요. 역시 AKT의 인산화에 의해서 불활성화된다. 재미있게도 여기 있는 친구들은 모두 다 AKT의 인산화에 의해서 불활성화되죠. 그렇죠? 그래서 AKT는 저렇게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을 인산화시켜서 세포 사멸, 즉 에이포토시스의 억제를 유도하여서 셀 서바이벌을 유도한다. AKT는 정말 많은 일을 하는 것 같다. 그래요. 실제로 이렇게 AKT가 중간에 있죠. 굉장히 많은 일을 해요. 넘어갈게요. 이건. 그리고 mTOR 신호 전달, AKT 시그널링과 관련해서 우리 mTOR 신호 전달도 꼭 짚고 넘어가 봐야 해요. mTOR 보시면은 보라색 몰레큘이 mTOR라는 카이네이즈인데 뭐 산소도 모니터하고 ATP도 모니터하고 뉴트리언트, 영양분도 모니터하고 있죠. 이런 거를 갖다가 세포 안에서 모니터, 뭐 이렇게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이것들의 농도가 얼마나 되는지 자기가 센스한다는 거죠. 그죠? 뭐 인슐린, 뭐 IGF-2, 뭐 IGF-1 이런 것에 의해서 활성이 조절받는다라고 알고 있으시면 돼요. 자, 안녕. 내 이름은 mTOR야. mTOR. 이 토르라고 망치 들고 다니는 토르죠. 토르가 아니고 그리고 토르 이거는 압력의 단위고 이거는 토르 그냥 토르. mTOR 대문자로 써요. Target of Rapamycin. 라파마이신이라는 드럭의 타겟 분자이기 때문에 토르고 원래는 마말리안
포유동물 세포에서 발견이 안 되었는데 맘말리안에서도 똑같은 게 발견돼서 이름이 맘말리안 타겟 오브 라파마이신, 그래서 엠토르예요. 라파마이신이라는 항생제가 라파누이라는 섬에 사는 세균으로부터 발견되었고, 라파마이신을 처리한 펀자이, 균류, 곰팡이, 버섯 등에서 G1 세포주기가 멈추는 것이 관찰되었다. 세포주기를 억제하는 그러한 항생제예요, 라파마이신이. 나중에 T 림포사이트도 역시 라파마이신을 처리했더니 G1기에 멈춰서 세포가 분열을 못하고 활성이 억제되는 거죠. 그래서 장기 이식을 한 환자들에게, 장기 이식을 하면은 아무래도 면역을 억제시켜야 될 테니까 주로 면역 억제제로 라파마이신이 많이 사용되었어요. 또한 이후에 이스트에서도 라파마이신과 결합하는 타겟 오브 라파마이신이 발견되었고, 이어 1994년 데이비 사바틴이라는 사람이 포유동물의 토르를 발견해서 엠토르라 이름을 붙였다. 그래서 엠토르라는 게 최근에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한 몰레큘이죠. 그래서 좀 더 볼게요. 자, 안녕, 나는 데이비 사바틴이라고 해. 내가 엠토르를 처음 발견했지. 엠토르도 역시 프로테인 카이네이즈 단백질 인산화 효소로 세린 트레오닌을 인산화시키고 PI3 카이네이즈와 비슷한 패밀리로 분류된다. 이 엠토르 시그널링은 PI3 카이네이즈 AKT 신호 전달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분이 처음 발견했다. 뭐 굉장히 젊게 생겼는데, 이분도 최근 사진인지 모르겠는데 많이 좀 나이가 많이 드셨죠, 그죠? 자, 엠토르에 대해서 좀 더 볼게요. 나는 두 종류의 서로 다른 복합제, 아까 엠토르 컴플렉스 2가 있었죠. 엠토르가 들어간 컴플렉스 2가 AKT를 인산화시켰죠. 2가 있으니까 뭐가 있겠어요? 엠토르 컴플렉스 1도 있겠죠. 그래서 엠토르는 컴플렉스 2 혹은 1을 만든다.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컴플렉스에 이루어서 활약하지. 앞에 AKT 신호전달 과정에서 잠깐 출연했었던 엠토르2는 AKT의 윗단계, 업스트림에서 AKT를 인산화시켜서 활성화시키고, 엠토르 컴플렉스 1은 이제부터 살펴보겠지만 AKT에 의해서 활성화된다. 재밌죠? 엠토르크2는 AKT를 활성화시키고 엠토르크1은 AKT에 의해서 활성화가 된다. 자,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따라가 볼게요. 다시 처음부터 리셉터 타이로신 카이네이즈에 라이간드가 와서 결합하면은 리셉터가 서로를 포스포릴레이션 시켜서 타이로신에 포스포릴레이션 되는 포스포타이로신이 증가하고, 멤브레인에 있는 리셉터에 포스포타이로신이 증가하게 되면은 이 포스포타이로신과 결합하는 SH2 도메인을 가진 PI3 카이네이즈가 활성화되고, 그죠? PI3 카이네이즈는 포스파티드 이노시톨 4,5 비스포스페이트 PIP2를 인산화시켜서 PIP3를 만들어내요. PIP3. 그래서 PI3Ka에서 PIP3가 만들어진다. PIP3. 자, PIP3가 만들어지면은 PIP3에 결합한 AKT. PIP3에 결합하는 무슨 도메인이라고 했어요? 여기가 pH 도메인. pH 도메인에 가지고 있는 AKT와 PDK1 그리고 mTOR 컴플렉스 2에 의해서 AKT가 트레오닌 308번하고 세린 473번의 인산화가 되어서 활성화된다. 5번까지 왔어요. 그러면 활성화된 AKT는 세포질로 가서 무슨 일을 할까? 6번. 나 AKT가 TSC2, 자, TSC2가 갑자기 처음 나와요. TSC2를 인산화시켜서 14-3-3 여기 또 나와요. 그러니까 폭소와 결합했던 단백질. 이놈처럼 많이 결합해요. 이 친구는 14-3-3 단백질과 결합해서 TSC1/TSC2 복합체를 해체한다. 자, TSC1, TSC2 복합체가 뭐냐? 여기 나와 있죠. TSC하고 TSC1하고 2가 결합하고 있으면은, 둘이 결합해 있으면은 갭하고 GEF에 대해서 우리 G 프로테인 배울 때 배웠어요. GEF, F. 자, 여기 랩도 역시 스몰 몰레큘러 웨이트 G 프로테인이에요. RAS, 랩, 로 그런 거 마찬가지로 역시 맞아. 나 RAS, 로아와 같은 저분자랑 G 단백질이야. GDP를 결합하고 있으면 짱나지. GTP를 결합하고 있어야지 신나죠. 그래서 TSC1, TSC2 컴플렉스는 랩의 갭으로 작용해서 랩이 차고 있는 GTP를 가수분해하는 것을 도와줘서 랩을 불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해주죠. 그래서 TSC1, TSC2 컴플렉스는 랩을 이니비션하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AKT가 TSC1이 아니고
2를 인산화시키면은 TSC1과 2 간의 인터랙션이 없어져요. 그 대신 TSC2는 인산화된 거를 아까 폭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4-3-3이라는 단백질 얘를 인산화시켜가지고 TSC2를 TSC1으로부터 격리시켜요. 그럼 더 이상 얘네들이 갭 액티비티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쵸? 랩이 GTP를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게 되죠. 그럼 랩이 활성화되는데 랩의 활성화는 뭐에 필요하다? 랩의 활성화는 mTOR 컴플렉스 1의 활성에 필요하다. 랩이라는 GTPase, GTPase가 랩이라는 G 프로테인은 mTOR 컴플렉스 1의 활성에 필요한 코팩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랩이 활성화되어야지 mTOR 컴플렉스 1이 활성화된다. 그래서 AKT는 TSC2를 인산화시켜서 랩을 활성화시키고 랩에 GTP를 결합하게 하고 GTP에 결합한 랩은 다시 mTOR 컴플렉스 1을 활성화시켜요. 자, mTOR 컴플렉스 1 보세요. 많은 단백질을 다 외울 필요 없고 근본적으로 다른 거는 여기는 랩터라는 단백질이 있죠. 반면에 mTOR 컴플렉스 1에는 누가 있었어요? 이거 안 보여주려. 릭터라는 단백질, 릭터. 여기 릭터가 있죠. 릭터. 그래서 컴플렉스 2에는 릭터가 있고 컴플렉스 1에는 랩터가 있다. 뭐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AKT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mTOR 컴플렉스 복합체인 mTOR2가 필요했고 이게 책이 첫 번째 프레스에는 오타가 있었는데 최근 나온 건데 바로 잡았으니까 안 고치셔도 돼요. 자, AKT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mTOR 컴플렉스 2가 필요했고 AKT는 다시 TSC2의 인산화를 통해서 mTOR 컴플렉스 1을 활성화시킨다. 자, 그러면 실제로 mTOR 컴플렉스 1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내가 의문을 가질만 하죠. 어떤 게 있을까요? 자, mTOR 컴플렉스 1 AKT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활성화됐어요. AKT가 직접 인산화시킨 게 아니라 뭐를 인산화시킨다고 그랬죠? TSC2. 그죠? 자, mTOR 컴플렉스 1은 S6K와 4EBP1을 인산화시켜 번역, translation, 단백질 합성을 시작시킨다. 자, mTOR 컴플렉스 1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단백질 합성, 프로테인 신테시스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자, 프로테인 신테시스, 분자생물학 같은 거 배우신 분들 아시겠지만 단백질 합성하려면 먼저 메신저 RNA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이니시에이션 팩터가 필요하죠. 트랜슬레이션을 시작하는 이니시에이션 팩터 그리고 라이보솜이 라지 서브유닛과 스몰 서브유닛이 있는데 먼저 스몰 서브유닛이 메신저 RNA와 결합하죠. 이런 것은 나중에 제가 지금 기획하고 있는 칼툰 칼리지 시리즈 네 번째 책 칼툰 칼리지 분자 유전학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제 뭐 책들의 매출이 많이 올라가야지 기획을 할 텐데 출판사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책을 어쨌든 그래서 S6 카이네이즈가 있어요. S6 카이네이즈와 요 4EBP1을 갖다가 mTOR도 역시 카이네이즈도 얘도 카이네이즈예요. mTOR도 카이네이즈이기 때문에 인산화시킨다 누구를? S6 카이네이즈와 4EBP1을 인산화시켜요. 자, S6 카이네이즈는 뭐냐? 나는 mTOR에 의해 인산화되면 활성화되는 놈이에요. S6를 통해 S6 카이네이즈니까 S6 이 유캐리오틱 라이보솜은 60S 서브유닛과 40S 서브유닛이 있죠. 40S 서브유닛은 여러 가지 라이보솜 RNA와 여러 가지 라이보솜 프로테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단백질 컴포넌트의 하나인 S6 카이네이즈가 인산화시키는데 그래야지만 이 트랜슬레이션이 시작할 수 있게 되어요. 그래서 S6를 통해서 단백질 합성 개시를 돕는다. 또한 이 트랜슬레이션이 시작되려면은 이 라이보솜의 S6의 인산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니시에이션 팩터들이 여기 외울 필요는 없어요. 4G, 4A, 4B, 4E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여기 모여야 돼요. 이 트랜슬레이션 이니시에이션 사이트에. 그런데 그 중에서 유캐리오틱 이니시에이션 팩터 4E 앞에 스몰 e는 유캐리오틱이고 이니시에이션 팩터 4E라는 놈을 4EBP, BP가 뭔가 바인딩 프로테인 얘가 꽉 잡고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못 가게 막고 있었어요. 평소에는. 그죠? 4EBP1 번역 저해 인자 트랜슬레이션 이니비터가
인산화되면 얘가 mTOR 컴플렉스 1에서 인산화되면 유캐리오틱 이니셜 팩터 4E를 놓아주는 거죠. 비로소 자유로워져서 이쪽으로 가서 단백질 합성 컴플렉스를 만들 수 있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단백질 합성이 개시되어서 라이보조말 라지 서브니까지 모여가지고 단백질 합성이 개시가 된다. 단백질 합성 개시는 유캐리오틱 이니셜 팩터가 여러 종류가 작용하는 아주 복잡한 과정이다. 나중에 새로운 책이 나오면 그때 좀 더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고 세포생물학 수준에서는 이 정도로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mTOR 컴플렉스 1이 S6 카이네이즈와 4EBP1의 인산화를 통해서 프로테인 신테시스 단백질 합성을 개시하도록 도와준다. 그래서 mTOR 컴플렉스도 역시 조절을 받아야 되는데 뭐에 의해서 조절될까? 세포 내의 에너지 상태에 대해서. 세포가 에너지가 빵빵하고 많이 있으면은 이때 좀 단백질 합성도 좀 하고 그럴 텐데 뭐 세포가 배고프고 굶주렸는데 단백질 합성 같은 좀 사치스럽고 잉여로운 짓 그렇게 말하면 좀 어폐가 있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면 좀 외우기가 좋아요. 에너지가 별로 없는데 굳이 단백질 합성 같은 거 할 필요가 없을까? 그래서 에너지가 없을 때는 단백질 합성을 좀 저해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mTOR 컴플렉스 1이 에너지를 직접 모니터하는 게 아니라 세포에서 에너지를 모니터하는 또 다른 카이네이즈가 있어요. 카이네이즈 너무 많이 나오죠? AMPK 지금까지 많은 카이네이즈를 배웠는데 AMPK는 또 새로운 카이네이즈예요. 예전에 배웠던 MAPK 맵 카이네이즈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A하고 M의 위치가 바뀌었죠. 자, AMPK는 AMP Activated Protein Kinase예요. 자, AMP 아시죠? ATP가 가수분해되면 ADP가 되고 ADP가 또 하나 포스페이트가 떨어지면 AMP가 되죠. 그래서 AMP에 의해서 활성화되는 프로테인 카이네이즈예요. 앞 페이지에서 mTORC1이 단백질 합성 개시를 도와준다는 것을 배웠다. 단백질 합성을 시작하려면 세포 안에 에너지 레벨이 높아야 한다. 그래서 세포는 세포 안 에너지 상태를 모니터해서 mTORC1의 활성을 조절한다. 에너지 상태는 ATP가 많으면 에너지가 많은 것이죠. 맞죠? 하지만 에너지 상태가 없는 것은 ATP도 아닌 ADP도 아닌 AMP가 많아지거든요. AMP가 완전히 방전된 케이스니까 ATP가 그쵸? 세포 안에 에너지가 적은 걸로 인식한다. 배고파 에너지가 부족해 이럴 때 쓸데없이 단백질 합성을 해서 에너지 낭비를 할 필요가 없겠지. 배고파 보이죠, 그죠? 그래서 정말 배고파가지고 ATP를 다 쪼갰었어요. 이제 AMP만 남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될까? 여기 AMPK는 파란 알파, 이 찝찝한 색깔의 베타, 뭐 역시 이상한 색깔, 벌건디 색깔인가? 이 감마 세 개의 서브유닛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별히 감마 서브유닛이 AMP와 결합해요. AMP는 배고픈 시그널, AMP를 받으면 활성화되어서 AMP와 결합해서 활성화되어서 TSC2와 랩터를 인산화시켜서 mTORC1의 활성화를 막는다. 아까 하나 외우라고 그랬죠? mTOR 컴플렉스 2는 릭터, mTOR 컴플렉스 1에는 랩터라는 중요한 서브유닛이 있다. 그래서 배고파가지고 AMP가 많으면 AMPK가 활성화되고 AMPK가 활성화되면은 일단 이거부터 볼게요. 랩터를 인산화시켜서 랩터가 역시 또 인산화되면 와가지고 결합해서 방해하는 놈이 있죠. 역시 이번에도 14-3-3이 출현해요. 아까 TSC 컴플렉스에도 14-3-3이 출현했고 그리고 또 그 전에 폭소에도 출현했죠. 어쨌든 14-3-3이 랩터를 결합해서 컴플렉스를 못 만들도록 하고 그러니까 mTOR 컴플렉스 1이 완벽하게 못 만들어지는 거죠. 랩터까지 완전히 모여야지 팀이 완성되는데 어벤져스가 완성되는데 그죠? 그런데 또 하나 여기 볼게요. TSC2, TSC1 컴플렉스가 있었죠. 얘네들이 아까 AKT에 의해서 TSC2가 인산화되면 TSC2, TSC1 컴플렉스가 분해되었는데 이 AMPK에 의한 인산화, 세린 1387, 1387번 인산화는 오히려 활성화시키는 그러한 인산화예요. 나는 세린 1387에 의해서 인산화가 되면 갭 활성, 구아닌 딜레이, GTPase 액티베이팅 프로테인 활성이 늘어나가지고 GTP를 GDP로 분해하는 활성이 늘어난다. 그래서 오히려 여기 인산화가 되면 얘네들이 활성이 늘어나서 GTP를 GDP로 분해시켜서 랩이 활성화가 안 된다. 그래서 랩이 역시
mTOR 컴플렉스 1에도 필요한데 랩이 활성화가 안 되니까 mTOR 컴플렉스 1이 활성화가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TSC2가 어느 부분에 인산화되느냐에 따라서 활성화될 수도 있고 활성화되지 않을 수도 있고 불활성화될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서 잠깐 랩의 갭 GTPase activating 프로테인인 TSC1/TSC2 복합체는 어디에 인산화되느냐에 따라서 활성화되기도 하고 불활성화되기도 한다. AKT에 의해서 번호는 중요하지 않아요. 요 세 군데가 인산화되면 불활성화되고 TSC2가 TSC1으로 떨어지죠. 반면에 AMPK에 의해서 세린 1387이 인산화되면 두 개가 붙어서 활성화된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자, 여기까지 할게요.